알게에서 이제 그 투표함을 감시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여러 시민단체가 함께하고 있는데 투표함이 대단히 안전한 곳에 자물쇠가 단단히 있는 그리고 보관이 잘 된 그런 장소에 보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회의실에 보관되거나 낮에는 그리고 사람들 막 드나들고 여기에 밤에 문을 닫아놔요. 잠궈서. 그게 다예요. 보관에. 총선에 처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예요. 아마 당락에.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감시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시 포인트는 뭐냐면 투표함을 이번에 바꿨어요. 플라스틱에서 천으로 이렇게 밑에 부분이 천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천, 까매서 잘 안 보이는 여기가 천이에요. 교체했는데 그 변경 사유가 이렇게 손잡이가 쉽게 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천을 했다는 게 나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게 바꿨어요. 그리고 여기 홀로그램 보이시죠? 홀로그램을 이렇게 붙였어요. 홀로그램으로 봉인을 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원래 칩이 있었는데 이걸 홀로그램으로 바꿨다고요. 그리고 번호를 매겼는데 이렇게 홀로그램에다가 제가 이 홀로그램 업체에다가 문의를 했어요. 이런 홀로그램을 붙이는 거거든요. 이 홀로그램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드냐? 단가가 10원 정도 한답니다. 하나에 10원 정도 하고 그리고 이 홀로그램을 보더니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이 있다. 이 홀로그램은 봉인용이 아니다. 원래 투표함에 홀로그램을 붙인다는 건 뜯지 말라고 봉인하라고 밀봉, 보완 이런 용도잖아요. 그런데 그 업체 전문가 얘기로는 이런 걸 붙이지 않는다. 봉인용으로는. 왜? 지금 문제점은 이런 거예요. 홀로그램하고 번호가 있는데 관리번호 고유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홀로그램이 있고 이 번호가 있어. 둘 다 고유해. 그럼 딴 걸로 바꾸면은 그게 없어졌으니까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홀로그램에 다른 번호를 찍어도 똑같은 번호를 계속 찍어도 서로 고유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101이야. 101을 떼내고 또 101을 찍어서 붙였어. 그렇다고 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홀로그램은 그럼 복사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업체 얘기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홀로그램은 하루면 복사한대요. 그럼 저걸 왜 붙여요? 그러니까 이제 뭘 했다는 거죠. 만약에 홀로그램으로 정말 봉인의 효과를 거두려면 이런 걸 붙여야 된대요. 이 파괴형 홀로그램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떼면 알 수 있게. 떼면 홀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남는 거예요. 이렇게 찍 뜯으면 뜯은 자국이 남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 형태에 따라서 뭐 파괴형이 이렇게 벌꿀 모양으로 된다고 벌꿀 파괴형 뭐 이렇게. 왜 그냥 일반 홀로그램을 붙였는지 이거는 정품 인증용이라는 거예요. 정품. 소프트웨어 사면 정품으로 붙어 있잖아요. 정품 인증용이지 이런 봉인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업체 얘기로는. 그래서 이게 더 비싸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정품 인증용은 10원 그리고 이 파괴형은 12원 정도 한다고. 이거 붙이려면 이걸 붙였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그래서 왜 그러면 봉인용으로 붙인 홀로그램에 봉인용이 아닌 일반 정품 그 인증용을 붙였다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당연히 그 업체 전문가 얘기로는 그거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난 모르겠다. 저도 이해가 안 가요. 더 비싼 것도 아니고 그죠? 12원 이걸 붙였어야지 붙인다면 정말로. 떼면 알게. 근데 지금은 떼도 모른다는 거죠. 떼서 다시 붙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고유하지 않기 때문에 번호를 얼마든지 붙여서 라벨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복사도 간단하다는 겁니다. 어떤 홀로그램도 하루면 복사가 가능하다.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민의 날개에서 시민의 눈이라는 걸 만들고 여기서 이제 투표 감시단, 투시단 뭐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데 집중 모니터링 지역을 1차로 이렇게 선정했었어요. 이런 동네는 집중 모니터링을 하자 우리가. 이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시민의 눈 홈페이지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면 임무를 할당받아서 이 투표함을 감시하는 거죠. 그리고 경기도는 이런 동네들, 부산은 이런 동네들, 대전, 광주, 충북, 전남, 전북, 경남 1차로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발표를 했고 2차로 추가됐어요. 10군데가 더 추가됐는데 이런 동네들, 대구에서 이런 동네들. 대구에서 언론으로 그렇게 잘 안 알려졌는데 김부겸 전 의원은 알려졌지만 홍일학
이번에 탈당했죠. 근데 유일하게 야권에서 대구에서 그 김부겸 의원을 제외하고 이분도 지금 오차 범위를 벗어난 1위를 하고 있어요. 이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쭉 보시고 내가 그럼 하루 정도 혹은 반나절 정도는 가서 그걸 뚫어져라 쳐다보겠다. 할 일은 별로 없어. 쳐다보면 됩니다. 계속 쳐다보면 됩니다. 모집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여기 그 감시 활동에 시민의 눈뿐만 아니라 지난 선거부터 활동해왔던 그 시민단체가 있어요. 선거 파티라고. 이곳에서는 뭘 추가로 하기로 했냐면 CCTV를 이번부터 달거든요. 근데 CCTV가 정지된 화면을 찍고 있잖아요. 그냥 투표함만 찍고 있어요. 그 정지화면은 얼마든지 바꿔치기도 가능하세요. 정지화면이니까 편집도 아니야. 그냥 카피 페이스트 하면 돼. 그래서 그걸 불가능하게 하도록 시계를 갖다 붙이기로 했어요. 거기다가. 투표함 위에. 시계가 계속 돌아갈 거 아니야. 그럼 편집하기가 어렵잖아. 그런 시계를 부착하기 위해 선관위와 열심히 논의 중에 거의 합의 단계에 이르렀고 그 투표 현장을 실시간 방송해왔고 이번에도 하려고 하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선거 파티. 선거 파티에서 오늘 나오셨어요. 네, 제 이름은 서정우고요. 예, 선거 파티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선거 파티는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뭘 했었냐면 국민TV와 함께 실시간으로 선거 현장을 방송을 했어요. 전국적으로 투표 동료 운동도 하고 투표함 지키기도 하고 언론에는 많이 안 알려졌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장면도 실시간으로 찍다 보니까 그런 장면들도 포착한 게 있어요. 이것이 부정선거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미사현상 이런 것과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현상들 또 영상으로 찍어서 남겨놓은 게 있어요. 당시 정몽준 후보 서울시장 선거 박원순 후보가 붙었잖아요. 그리고 개표하는 장면인데 그때 그 표 중에 미분류로 넘어가는 표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미분류라는 게 판독기가 제대로 읽지 못하거나 뭔가 오류가 있을 때 미분류로 넘어가는 거란 말이죠. 이게 정상적인 통계적으로 돌아가면 박원순 나왔다가 1번 나왔다 2번 나왔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박원순 지지한 사람들만 표를 잘못 찍었을 리가 없잖아. 실제 방송했던 내용입니다. 지난 재보궐선거 때. 대부분 다 박원순 후보 표가 저희 너무나 잘 나와 있거든요. 거의 뭐 이 정도 박원순 표만 계속 미분류가 돼요. 네, 국정원 경찰 CCTV 이거 나가면 다 죽는 거야 했었던 그거와 막 비슷한 예, 정도로. 네, 저 지금 보면 도장이 약간 영상 보이시죠? 예, 도장이 약간 흐리게 찍혀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중간에 돌아가는 거 보면 선명하게 제대로 찍힌 것들도 있거든요. 제대로 박원순에 찍힌 것들로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일로. 예, 저런 거 선명하게 찍혀 있는데. 말씀하시면 이제 아니 도장이 흐린 게 나왔다 손치더라도 그럼 정몽준 것도 도장이 흐린 게 있어야지. 잘 말씀하셨죠, 분명. 네. 다시 하는 걸로. 네, 저희가 계속 살펴보는 걸로. 네. 이건 공중파에서는 본 적 없는 영상이죠. 문제인지 사실 세팅이라는 게 들어가고. 이런 걸 선거 파티에서 했어요. 아무도 안 알아줬어. 이번에 다시 합니다. 그런 활동을 하는 곳이고요. 자, 여기서 공중파에서 볼 수 없는 개표 현장을 직접 실시간 중계하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실시간으로 중계합니다. 전국 모든 선거구를 다 합니까? 저희가 핵심 지역만 몇 군데만 하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연결을 하려고 하면 또 교육을 또 심오하게 받기 때문에 네. 전국으로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전국적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는 저희가 수집을 하려고 그래요. 오케이.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내면 영상을 이제 그러니까 직접 연결해서 하는 데가 있고 못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으로 찍어 보내시면 저희가 영상 통화, 핸드폰 영상 통화를 방송으로 내보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표소에 들어가려면 개표 참관이 돼야 가까이 찍을 수 있잖아요. 이 참관인 정당 티오를 이 선거 파티에서 대량으로 미리 확보해뒀어요. 몇 명분을? 전국적으로? 500명분 확보해놨습니다. 500명. 그러니까 500명을 투입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참여하고 싶은 분들도 역시 시민의 눈에 신청하면 됩니까? 예, 저기 위에 .더개표라이브.kr. 그러니까 URL을 이렇게 www. 한글로 더개표라이브.kr로 치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쳐서 직접 개표소에 들어가 보고 싶은 분들, 이분들은 여기 신청하시면 500명 티오를 받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일당과 식비가 선관위에 나온다. 얼마요? 5만 원 플러스 알파로 알고 있습니다. 11시간 넘으면 또 더 나옵니다. 네. 야간 수당. 돈을 받으면서 이런 분들이 가서 찍는 거예요. 아까 보신 영상을. 그런 영상을 아무도 안 찍거든요. 아무도 안 찍는데 선거 파티에서 찍습니다. 이런 활동을 이제 시민의 눈에서는 투표함을 감시하는, 국민의 TV에서는 생중계를 하는 장비를 대고 공명성도 네트워크, 민변소속 법률가들이 다 함께 한다. 선거 파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 하나 설명해 주셔야 될 게 앱을 만들었대요. 이게 뭡니까? 현장에서 이제 방송을 연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핸드폰만 갖고 계신 분들이 현장에서 뭔가 딱 봤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카메라가 없는데 예,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보내시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앱으로 내가 이상한 장면을 봤어요.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어. 네, 네. 그런 다음에 이 앱을 통해서 시민 눈에 날아가. 자동으로. 여기서 분류하고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소송을 한다든지. 네, 영상하고 사진 둘 다 되고요. 그 다음에 꼭 선거 당일이 아니라도 선거 운동 중이라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설치를 하신 다음에 선거 지금 운동 기간이잖아요. 지금부터 벌써 바꾸는 있거든요. 불법 선거 감시 운동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부정 장면을 봤으면 찍어서 찍기만 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여기서 알아서 합니다. 법률가도 등장하고 언론에 보도하고 선거 파티에서 알아서 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알려드릴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저 시계입니다. 네. 아직 선관위하고 논의가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니죠. 선관위하고 합의가 끝났어요? 이 시계를 다 설치하기로? 시계 설치하는 거 아직 합의가 완전히 되지는 않았는데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지금 현재 답변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막판에 안 하는 거 아니야? 막판에 안 하면 되게끔 해야죠. 요 시계를, 요 시계요. 요 시계 보시면 여기 디지털도 있어요. 요 분치면 12시간이 되면 12시간 것만 촬영해 놓고 12시간 활용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디지털 시계도 밑에 달아놨어요. 날짜도 나오고. 매일매일 다르게. 밤에는 그 보관소에 불을 계속 켜두나요? 안 네, 그러면 야광을 바르거나 지금 선관위 뭐. 쪽에다 요청하고 있는 게 밤에 불을 끈다 그래서 불을 계속 켜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시계를 산 다음에 뜯어가지고 요 초칩에다가 야광칠을 하려고 지금 야광으로 색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돌아가게. 네, 바늘 돌아가는 건 이제 초칩만 칠하면 될 것 같아갖고. 네, 꼼꼼한 그렇게 하려고 문제예요. 있습니다. 그런 시계로 선정을 했고 이게 얼마라고요? 4만 원입니다. 비싸네. 250개 살려고 그러니까 1,000만 원 들더라고요. 근데 이 1,000만 원 어떻게 마련합니까? 잘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마련해요? 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후원 받아요? 아마 시민의 눈 쪽에서 제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내요? 너무 깊은 걸 알려고 하지 마시고 뭐 최악의 경우 250군데를 다 못 달 가능성도 있겠지만 어쨌든 쟁점 지역만은 반드시 한다.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민의 눈에 가서 내가 직접 뛰거나 2만 원 내고 그냥 앱만 다운받아가지고 볼 때마다 찍거나 아니면 시계라도 후원하세요 그냥. 네. 응? 내 돈으로. 그러면 그 돈이 어떤 지역에 어떤 선관위에 걸린 시기에 후원되는 건지 이제 나중에 공표할 거죠.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냥 주세요. 뭐 거기까지. 거기까지 뭐. 그냥 주세요. 네. 완전히 믿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좋은 방법은 투표날 놀러 가지 말고 웬만하면 투표하고 다른 볼일을 보는 걸로 현장 투표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그게 불가능한 경우에만 사전투표 제도를 이용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대선 때 2시간 투표 시간 늘리자고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했잖아요. 근데 이거 이틀이나 늘린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먼저 제안하고 이렇게까지 투표 동료를 하는 저건 없었어요. 저는 그게 아주 찜찜해요. 그래서 저는 사전투표에 아주 관심이 많아요. 들여다보다 보니 그 의도가 있든 없든 그걸 다 떠나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들이 일단 있고 그 점들을 우리가 좀 메꿔주자. 이걸 이번 총선에 전국 단위로 처음 해보는 거예요. 네, 전국 단위로 이번에 처음에 해보는 겁니다. 처음 해보는 건데 꼭 해봐야 다음 대선에도 문제점 이런 게 있었고 개선할 거 아닙니까? 처음 해보는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까 그 쭉 선정된 지역구 보시고 직접 몸으로 뛰거나 돈을 내거나 아니면 그냥 앱을 받아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까 그 선관위 TO 확보하는 거 있잖아요. 개표 네. 참관인. 그 참관인 확보하는데 정당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네? 다른 데서는 안 도와줬는데 저기 국민복지당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전체를 다 줬거든요.
그래서 자기네 홍보 좀 해달라고 국민복지당에서. 아, 국민복지당의 그 원외 정당으로 네. 할당된 TO가 있는데 네. 우리 TO를 다 가져가라 니네가. 예, 그래서 우리 보고 알아서 다 써라 이렇게 해서 대신에 꼭 여기 나오면 홍보해달라.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전문가 얘기로는 그거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난 모르겠다. 저도 이해가 안 가요. 더 비싼 것도 아니고, 그죠? 12원. 이걸 붙였어야지, 붙인다면. 정말로. 떼면 알게. 근데 지금은 떼도 모른다는 거죠. 떼서 다시 붙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고유하지 않기 때문에 번호를 얼마든지 붙여서 라벨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복사도 간단하다는 겁니다. 어떤 홀로그램도 하루면 복사가 가능하다.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민의 날개에서 시민의 눈이라는 걸 만들고, 여기서 이제 투표 감시단, 투시단, 뭐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여기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데, 집중 모니터링 지역을 1차로 이렇게 선정했었어요. 이런 동네는 집중 모니터링을 하자, 우리가. 이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시민은 왜요? 이렇게 찍 뜯은 자국이 남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 형태에 따라서 뭐, 파괴형이 이렇게 벌꿀 모양으로 된다고 벌꿀 파괴형, 뭐 이렇게. 왜 그냥 일반 홀로그램을 붙였는지. 이거는 정품 인증용이라는 거예요, 정품. 소프트웨어 사면 정품을 붙어 있잖아요. 정품 인증용이지 이런 봉인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업체 얘기로는. 그래서 이게 더 비싸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정품 인증용은 10원. 그리고 이 파괴형은 12원 정도 한다고. 이거 붙이려면 이걸 붙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면 봉인용으로 붙인 홀로그램에 봉인용이 아닌 일반 정품 인증용을 붙였다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당연히 그 업체는 좀 이런 거예요. 홀로그램하고 번호가 있는데 관리번호 고유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홀로그램이 있고 이 번호가 있어. 둘 다 고유해. 그럼 딴 걸로 바꾸면은 그게 없어졌으니까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홀로그램에 다른 번호를 찍어도 똑같은 번호를 계속 찍어도 서로 고유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101이야. 101을 떼내고 또 101을 찍어서 붙였어. 그렇다고 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홀로그램은 그럼 복사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업체 얘기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홀로그램은 하루면 복사한대요. 그럼 저걸 왜 붙여요? 그러니까 이제 뭘 했다는 거죠. 만약에 홀로그램으로 정말 봉인의 효과를 거두려면 이런 걸 붙여야 된대요. 이 파괴형 홀로그램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떼면 알 수 있게. 떼면 홀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남는 거예요. 날개에서 이제 그 투표함을 감시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여러 시민단체가 함께하고 있는데 투표함이 대단히 안전한 곳에 자물쇠가 단단히 있는 그리고 보안이 잘 된 그런 장소에 보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회의실에 보관되거나 낮에는 그리고 사람들 막 드나들고 여기에 밤에 물 닫아놔요. 잠궈서. 그게 다예요. 보관에. 총선에 처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예요. 아마 당락에.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감시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시 포인트는 뭐냐면 투표함을 이번에 바꿨어요. 플라스틱에서 천으로 이렇게 밑에 부분이 천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천, 까매서 잘 안 보이는 여기가 천이에요. 교체했는데 그 변경 사유가 이렇게 손잡이가 쉽게 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천을 했다는 게 나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게 바꿨어요. 그리고 여기 홀로그램 보이시죠? 홀로그램을 이렇게 붙였어요. 홀로그램으로 봉인을 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원래 칩이 있었는데 이걸 홀로그램으로 바꿨다고요. 그리고 번호를 매겼는데 이렇게 홀로그램에다가 제가 이 홀로그램 업체에다가 문의를 했어요. 이런 홀로그램을 붙이는 거거든요. 이 홀로그램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드냐? 단가가 10원 정도 한답니다. 하나에 10원 정도 하고 그리고 이 홀로그램을 보더니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이 있다. 이 홀로그램은 봉인용이 아니다. 원래 투표함에 홀로그램을 붙인다는 건 뜯지 말라고 봉인하라고 밀봉, 보안 이런 용도잖아요. 그런데 그 업체 전문가 얘기로는 이런 걸 붙이지 않는다 봉인용으로는. 왜? 지금